안녕하세요. 경기북과학고 사다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세싱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세싱이란 초보자들과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프로그래밍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것은 2001년에 벤과 케이지에 의해 개발되었고 자바 기반이고 오픈소스입니다. 프로세싱의 장점으로는 시각화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게임 개발 등에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와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연계하여 만든 저희 동아리 부원의 작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아리원이 만든 작품인데 아두이노와 프로세싱을 연계하여 미로 탈출이라는 게임 하나를 제작하여 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와 연계하여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저희 동아리 부원이 만든 3D 테트릭스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3D로 이런 블럭들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3D로 테트릭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을 테트릭스를 프로세싱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에다가 다운로드 프로세싱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프로세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런 주소창이 뜨는데 이곳에 들어가면 윈도우즈, 리눅스, 맥 OS 버전 등으로 프로세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주어집니다. 대부분 윈도우즈를 많이 쓰니까 윈도우즈를 클릭하면 되는데 자기 컴퓨터가 64비트면은 윈도우즈를 누르고 만약 모르겠다 그러면 32비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위 링크를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다운받은 zip 파일을 압축을 풀기만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프로세싱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그런 코드의 흐름이고 첫 번째 코드는 0,0에 80 반지름이 80짜리인 원을 만들어라. 두 번째 코드는 0,0에 반지름이 50짜리인 원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코드는 100,100에 반지름이 20짜리인 원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셋업 함수와 드로우 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셋업 함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로 초기 값을 정해주거나 다양한 초기화를 진행할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드로우 함수는 이 실행이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그런 함수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까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것은 프로세싱에서의 아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왔던 좌표 평면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직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직선 외에도 직사각형, 원 이런 기본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되면은 변수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프로세싱 내에서 있는 시스템 변수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void setup, void loo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4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이걸 응용해서 프로세싱으로 얼굴 인식하는 거, 페이스 디텍션을 먼저 구현을 해볼 거고요. 또 프로세싱으로 mp3 플레이어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차분히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싱에서 좌표평면 직선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먼저 좌표평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위를 0,0으로 설정하고 오른쪽을 그러니까 이 수평축을 X축을 잡고 수직축을 Y로 잡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른쪽을 가면 갈수록 숫자가 더 커져요. 그리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듯 창의 좌표계는 0,0이 왼쪽 위고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X,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직선을 그려보는 걸 예제를 직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다음과 같이 일단 기본 직선을 그릴 때 들어가는 몇몇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스트로크 함수는 이후에 그릴 선의 색상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 함수는 선을 그리는 함수이고 이때 안에 매개 변수들을 x1, y1, x2, y2 이렇게 넣는데 각각 x1, y1을 있고 x2, y2를 이은 선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10,20을 예를 들어서 10,20과 300,200을 긋는 직선을 그려본다 생각을 해봐요. 배경색은 흰색으로 하고 바탕색 그리고 이 직선의 색을 파란색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 코드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먼저 사이즈 600, 400은 뭐냐면 가로 600, 세로 400의 창을 만들어라는 것이 사이즈 600, 400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255는 이 창의 배경색을 255로 넣어라. 근데 여기서 한 칸만 쓰게 되면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55, 255가 되어서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흰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여라. 그리고 스트로크는 위에서 말했듯이 이후에 그릴 선의 색을 0,0,255로 넣어라. 이때 0,0,250은 RGB를 설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인은 10,20과 300,200을 이어라 라는 거고요.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프로세싱 창을 켜게 되면 다음 같은 창이 켜질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는 아까 사이즈 600, 400 이거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사이즈를 600, 가로 600, 세로 400으로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255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 그릴 직선의 색깔을 약 0,0,255로 줄게요. 이거는 파란색을 나타내고요. 10,20과 그리고 몇 몇이지? 300,200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행이 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럼 다음같이 가로 600, 세로 400짜리 이 창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흰색 배경이 된 걸 알 수 있고 또 파란색으로 10,20 그리고 300,200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직선을 그리는 방법과 좌표 평면에 대해서 익숙해졌으니까 좀 더 다른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스트로크 웨이트 함수입니다. 말 그대로 그을 때 좀 무게를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렸죠. 무게를 따로 설정해주지 않고 스트로크 웨이트를 따로 넣지 않고 그냥 그리면 다음같이 좀 얇게 나오는데 스트로크 웨이트를 넣어서 해주게 되면 이후에 그릴 직선의 색을 좀 더 두께를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좀 더 두껍게, 좀 더 얇게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해봅시다. 여기에서 스트로크 다음에 스트로크 웨이트를 추가시켜 줄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예제에서는 4로 했으니까 실행이 안 되네요.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이 점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다음같이 아까 전에 비해서 좀 더 두꺼워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좀 확연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 10 정도로 해봅시다. 두껍게 갑시다. 그러면 방금 4였던 것보다 훨씬 더 두껍게 나온 걸 알 수 있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백그라운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다가 RGB 값을 설명을 해줄 건데요. 아까 255라고 넣은 거는 255, 255, 255로 넣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봐요. 뭐 이거는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런 같이 봐야죠. 그리고 만약에 검은색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주황색이 좋다 하면은 뭐 0, 뭐 120 정도로 기억하는데 0,120,0 하면은 아마 주황색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초록색이었네요. 네, 주황색이면 첫 번째 걸 좀 다뤄져 있구나. 이렇게 하면 주황색이 나오지 않을까. 0,0,0 이렇게 하면 주황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들어가다 보면은 도구에 색상 선택이 있거든요. 색상 선택에서 요 값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RGB 값을 16진법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아까는 R, G, B로 했다면 좀 다르게 그냥 요 값을 그대로 넣어도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황색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요즘 주황색이죠? 그럼 요 값을 이 정도로 합시다. 이거를 복사하기를 누른 다음에 닫고 여기 배경에다가 여기다 그대로 이 값을 넣어주면은 주황색으로 나와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면 뭐 재밌겠죠? 그래서 요거 스트로크 웨이트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프로세싱을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나타내야겠죠. 방금은 직선을 다뤄봤는데 뭐 직사각형도 할 수 있고 삼각형도 그릴 수 있고 원도 그릴 수 있고 그냥 사각형도 그릴 수 있고,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이렇게 완벽하게 원이 아니고 조금 비어있는 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봤듯이 좌표값을 주는 게 있고 좌표 중심 그러니까 도형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점의 좌표를 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한데 왼쪽 위에 있는 요 녀석의 좌표값을 먼저 줘요. x, y를. 그 다음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은 세 점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넣어주면 그려질 수 있고요. 사실 원은 아니고 원을 하려면 그러니까 얘는 원을 좀 더 포함한 사원이에요. 엘립스는 타원이니까 타원을 그릴 때는 타원의 중심 좌표를 x, y를 먼저 넣어주고요. 타원의 가로 길이, 그러니까 뭐 장방면 그리고 장방면은 딱히 아니고 그냥 타원의 가로 길이 위스를 넣어주고 타원의 세로 길이 헤이트를 넣어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이 아닌 그냥 사각형은 4개의 좌표값을 다음 같은 순서로 넣어줄 거예요. x1, y1, x2, y2, x3, y3, x4, y4 이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얘는 x, y하고 가로 길이, 그리고 세로 길이, 그리고 시작, 스타트, 그리고 스탑 해줍니다. 이때 스타트하고 스탑은 뭘 의미하냐면 이 좌표 체계가 있어요. 여기에 이 PPT는 안 넣었는데 크롬에 들어와서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 아까 봤던 좌표 체계와 같이 각도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프로세싱에서 각도를 어디로 원점을 하고 얼마큼 돌렸을 때 각도가 나오는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뭐라 치면 나올까요? 프로세싱 각도. 한번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파일로 드릴 때는 이것도 넣어 드릴게요. 먼저 간단히 영상이니까 좀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0도로 놓고 이렇게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각도를 설정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PPT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시작할 각도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각도를 입력을 해주면 요만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예제는 안 넣는데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라는 디그리 단위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 프로세싱에서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라디안으로 나타냅니다. 라디안 나타내는 법은 좀 간단해요.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는 라인을 그려봤는데 라인 말고 타원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아크를 쓰고 중심좌표는 약 한 300, 그리고 x좌표는 300 주고 y좌표는 200 정도 주고 높이는 한 100 정도? 180, 80 정도 줍시다. 높이, 가로하고 세로는 각각 80, 80 정도 줄 거고요. 스타트는 약 한 여기서 하고 라디안스 0도부터 라디안스 120도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다음같이 0도부터 한 120도까지 그려주는 걸 알 수 있죠. 그 좌표는 한 중앙점을 놨으니까 이렇게 딱 중앙점에 위치한 거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사각형도 한번 해볼까요? 직사각형 PPT를 만들었으니까 PPT를 보면서 해볼게요. 직사각형은 간단합니다. 아까 그렸던 거에다가 그러니까 렉트를 써서 렉트 10, 20, 30, 200 이게 뭘 의미하냐면 10, 20은 여기 시작하는 좌표를 의미하고요. 여기 300은 가로 길이, 그리고 200은 세로 길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에서 직접 짜볼게요. 여기 참고로 fill을 일단 스트로크는 이 직선을 그렸을 때 어떤 색이 나올지를 얘기한다면 fill은 이 도형 내부를 어떤 색으로 색칠하냐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fill을 안 쓰고서 먼저 써보고 fill을 썼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rect 이것처럼 10,20에서 시작해서 가로 길이는 300, 세로 길이는 200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얘를 실행시켰을 때 다음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흰색 변형이 나오죠. 뭐 이런 사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흰색 벽에다가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나타날까 궁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네요. 뭐 딱히 큰 변화 없었고요. 여기다가 fill 함수를 써서 fill 함수는 이 뒤에 있는 도형의 내부를 어떤 색으로 색칠할 것인가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다른 색깔을 골라보고 싶은데 사다를 대표하는 약간 요 색깔, 요 약간 밤색, 요 정도 색을 복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RGB 값을 아까 그냥 뭐 0,250,0 이렇게 해서 잘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원하는 색 아무거나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항상 세미콜론 빼먹으면 안 돼요. 세미콜론 꼭 넣어줘야 되고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안에가 저희가 넣어준 색깔로 색칠된 걸 알 수 있죠. 근데 테두리가 좀 안 보이니까 테두리를 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RGB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잘 보이지 않지만 배경을 흰색으로 바꿔서 빨간색이 잘 보이도록 해줄게요. 200 검은색으로 합시다. 검은색, 파란색이 뭔가 좀 좋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 나타난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이해제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다르게 해보면서 따라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로크 웨이트 빼었는데 넣어드릴게요. 지금 두께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직선이 아닐 때도 도형일 때도 스트로크 웨이트를 다 쓸 수 있어요. 스트로크 웨이트 한 10 정도로 과감하게 줍시다. 그러면 다음같이 나타날 겁니다. 네, 이어가지고서 액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액자 만들려면 1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좌표값이 넘어가진 않을까 싶긴 하죠. 그러면 완전히 중간으로 이동을 시켜보죠. 300, 200으로.
제가 멍청한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왜 이게 아래쪽에 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넣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액자라고 하기엔 너무 두껍네요. 스트로크 웨이트 한 10 정도 줍시다. 그리고 그러면 한 중앙 한 요 정도에 위치하면 되니까 한 전체를 액자가 한 10 정도 되고 요 정도가 한 몇 정도 될까? 전체가 한 600, 400이니까 4분의 1, 4분의 1에서 한 150, 100 정도로 설정해 볼게요. 150, 100 정도. X값을 왼쪽 위를 150 하고 100 정도로 해봅시다. 그러면 완벽히 중앙은 아닌데 적당히 중앙에 잘 위치할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다양한 응용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예제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투명색으로 설정하는 거는 뭐 방금 봤듯이 스트로크를 쓰면은 뭐가 자국이 남잖아요.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테두리 된 이런 게 남잖아요. 근데 이걸 좀 없애고 싶다 하면은 노 스트로크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프로세싱이 어딨지? 여기다가 스트로크를 한번 아예 쓰지 않아 볼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주고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할 텐데 검은색이 안 보이는 건지 좀 흰색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조금 다른 경우가 있나? 이렇게 원래 보게 되면은 스트로크 웨이트를 뭐 줬지만 스트로크 웨이트도 아예 없애보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 봅시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겉에 희미하게 검은색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로크 웨이트를 써주면 그게 이 겉에가 좀 더 보이거든요. 근데 얘를 좀 안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fill 뭐라 해야 되지? no stroke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예 없어질 겁니다. 세미콜론 꼭 써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채우기 싫다, 조금 채우는 거 없애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얘도 안 채우고 그냥 넣어주면 아까 흰색이 나왔던가? 무슨 흰색이 나왔는데 검은색으로 해보죠. 약간 대조가 잘 돼야 되니까 검은색으로 해봅시다. 바탕색은 검은색으로 하고 실제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안에가 흰색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근데 이것마저 없애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 선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노 스트로크는 없애주고요. no fill을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다가 no fill. 그러면은 대문자로 써야 돼. F는 대문자로. 그러면 안에가 아예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스트로크는 색은 좀 보였으면 좋겠어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놔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되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비워진 걸로 되죠. 그래서 이따가 얼굴 인식할 때 얘는 초록색으로 했는데 초록색으로 사람의 얼굴 쪽을 얼굴에다가 이 초록색을 넣어주는 걸 해볼 겁니다. 이따가 좀 재미있는 거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봐보죠.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도형 몇 가지 그리는 거 봐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걸 좀 복잡하게 만들려면 변수도 넣어주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이 프로세싱에서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는가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료형은 다음과 같아요. 인트형, 플로트형, 불린, 그리고 캐릭터형, 컬러 이렇게 있는데요. 인트형에다가는 그 뒤에다 그냥 정수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플롯은 다음과 같이 그냥 실수값 넣어주면 되고 불린은 논리 자료형으로 true, false 이거 두 가지를 해주면 돼요. 몇 개 예제도 뒤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따 천천히 따라해 봅시다. 그리고 캐릭터는 한 글자 입력받을 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컬러는 색깔 입력받을 때 색깔을 어떤 변수를 설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변수는 이 프로세싱 내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X랑 마우스 Y랑 뭐 with, hate 이런 게 좀 대표적인데요. 좀 잘 안 보니까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마우스 X는 마우스의 X좌표를 따르는 거고 좀 부츠하듯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Y는 마우스의 Y좌표를 나타내는 거고 width와 height는 각각 창의 너비와 높이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면 뭐 아까 처음에 600, 400짜리를 만들었고 다 없애고 다시 해봅시다. 약간 다 없애고 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하면은 직접 다 좌표값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좀 번거로우니까 이번에는 약간 라이언스였나? 라인을 입력하는 법이 뭐였지? 저도 이거 배우면서 하는 거라 라인을 그냥 라인을 입력해주고 각각 좌표값을 처음에 중앙에다 위치시키려면 왼쪽 위부터 하려면 0,0 그 다음에 600, 400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를 할 때 입력 크기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백스트로크가 0이니까 잘 안 보이네요. 255로 합시다. 밝게. 그럼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귀찮잖아요. 이걸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스템 변수를 사용해서 창의 가로 길이와 창의 세로 길이 이렇게 width와 height로 나타내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똑같죠? 그리고 뭐 다른 예시로 뭐 타원도 그려봅시다. 얘는 처음에 중앙에다 배치시키고 싶으니까 with height를 이렇게 넣어주고 오타가 나네. 이렇게 넣어주고 폭은 한 100 정도로 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쁜 그림이 완성되겠죠? 끝에다 두지 말고 중앙에다 둡시다. 그럼 나누기 2를 해주면 돼요. 슬래시는 나누기를 의미해요. 기본적인 연산자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다 아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응용해서 아까 이 직선을 뚫고 싶다 하는 거 이 원을 뚫는 직선을 그리고 싶다 하면 아까 배웠던 거 있잖아요. 노필을 이용해서 그럼 안에가 다 배경이랑 같아지겠죠? 그리고 세미크론 매번 빼오는데 세미크론 꼭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X도 같은데 얘는 그걸 설명하기 전에 마우스 X를 하기 전에 먼저 스태틱 모드랑 액티브 모드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스태틱 모드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막 보이드 셋업 막 이런 거 안 쓰고 간단하게 그냥 바로 입력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어떻게 했냐? 그냥 이렇게 딱 입력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움직이고 막 복잡한 걸 구현할 때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 봤듯이 순서가 위에 첫 번째 라인 실행시키고 두 번째 라인 실행시키고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순서라서 이걸 반복해서 하려면은 뭐 포문을 이용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태틱 모드랑 액티브 모드의 차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드 셋업과 보이드 드로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보이드 셋업은 뭐냐면 그냥 지금 저희가 입력했던 것처럼 그냥 밖에다가 쓰는 거랑 비슷한데요. 보이드 셋업 안에 있는 함수는 보이드 셋업 안에 있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딱 한 번만 내용이 실행되는 거고 보이드 드로우는 매 프레임마다 함수 내용이 계속해서 실행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몇 개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방금 같은 경우는 이 값을 다음같이 입력을 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해봅시다. 보이드 셋업을
조금 동적인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void setup과 void draw를 써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void setup에는 일단 이 창의 크기를 입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아까 어떠지? 400, 600 정도? 600, 400 괜찮죠? 600, 400 정도로 해주고 void draw 안에는 뭘 해줄까요? 타원을 그릴 건데 타원의 색은 타원의 중심 좌표는 여기서 시스템 연산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마우스 X, 마우스 Y 이렇게 하고 가로 길이 한 100, 세로 길이 100 이렇게 둡시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안에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로우를 여기다 했잖아요. 근데 마우스를 이동을 시킨 다음에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을 여기 드로우 부분 안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니까 여기 안에 드로우 안에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니까 마우스를 여기 내에서 바꿔줄 때 그 좌표값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계속 그리고 하니까 이렇게 좀 잔상이 남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이쁘게. 그 다음에 if문을 좀 활용해보고 싶은데요. if문은 요거는 제가 이거 밑에 무작정 따라해보기에다가 넣어놓는데 이것도 해볼게요. 이거는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 색을 좀 바꿔주는 예시를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좀 크게 해봅시다. 만약에 아까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걸 했었잖아요. 일단 하기 앞서서 출력하는 것도 좀 알려드릴 겸 print ln 하면은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요 칸에다가. 그리고 마우스 만약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걸 그려주는 거 그냥 그대로 하고 잠깐 주석글 치고서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타원의 색이 바뀌도록 할 거예요. 바뀌도록 해주는 걸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기 앞서서 마우스가 눌렸는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더라? 마우스 프레스드 하면은 만약에 마우스 프레스드가 눌렸는가 라고 하면은 소음자인가? true 만약에 눌렸는가 라고 하면은 이때 print ln 하면 여기 이 창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다 뭐 마우스가 눌려있다 이렇게 써주죠. 그리고 만약에 눌려있지 않으면 뭘 출력하게 해줄까 하면 print ln mouse isn't mouse didn't mouse not pressed 네, 이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출력을 해봅시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안 되네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다 맞게 짰는데 안 되면 이게 한 칸을 했네요. 두 개를 입력하셔야지 프로세싱에선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마우스 not pressed가 입력되죠. 근데 마우스를 눌렀을 때 마우스 프레스드가 나오고 안 눌렀을 땐 마우스 not pressed가 되고 눌렀을 땐 마우스 프레스드가 되겠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건데요. 만약에 마우스 프레스드가 true라고 하면은 여기 print ln 마우스 프레스드 대신에 이 타원의 색을 검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fill 함수를 이용해서 0을 입력하면 검은색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니라면은 그냥 fill 255 하면 되겠죠? 이거 흰색이었으니까 그대로.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를 안 해드렸던 건데 fill을 아래다가 써도 여기 draw 아니다 쓰면 딱히 큰 상관은 없어요. 실행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출력되고, 네, 원래 이게 좀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새 스케치. 만약에 요거를 Ctrl C 어딨냐? 어딨어? 여기다. 여기다가 하고 fill 255 이렇게 하면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하면 안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잘리니까 안 예쁘네. 근데 여기 위에다가 해야지 채워져요. 이거는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전 왜 안 되나 처음에 싶었는데 옛날에 255니까 잘 된 거였구나. 영어로 해야겠다. fill 0을 하면 채워지죠. 그리고 fill 0을 아래다가 하면은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한번 궁금하긴 했어요. 안 채워지네요. 왜냐하면 fill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밑에서 실행되는 도형의 내부의 색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들어오니까 반복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니까 뭐 어디다 쓰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규칙을 지킵시다. LS는 fill 아래다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이죠. 사라졌다. 그러면 ls 마우스 x 마우스 y 그리고 크기는 100 이렇게 두고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마우스를 누르고 하면 검은색 바뀌죠? 그럼 누른 상태에서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응용해서 그림판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좀 약간 다 지워버리고 싶다. 나는 약간 이거 이렇게 그렸을 때 다 지워버리고 싶은 걸 만들고 싶다 하면은 fill 255를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색을 바꾸는 걸 했는데 fill 255를 하지 말고 만약에 마우스가 눌렸다면 백그라운드를 검은색으로 바꿔버립시다. 백그라운드를 0으로 해주죠. 그리고 처음에도 0으로 합시다. 백그라운드를 0으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잘 되겠죠? 이렇게 검은색 배경에다가 이게 채워지고 있는데, 나 지우고 싶은데 마우스 누르면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리고 이걸 좀 응용해서 나는 마우스가 눌렸을 때만 이거를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백그라운드 0 대신에 뭐라 해볼까요? 이때 엘립스 마우스 X 마우스 Y 좀 작게 해봅시다. 실제 그림판처럼 약 20 정도로 해봅시다. 좀 작게. 얘를 없애고, 그러면 마우스가 눌릴 때만 눌려 있을 때만 S도 지워도 상관없어요. 눌려 있을 때만 얘가 그려주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안 눌렀을 때는 안 나오고. 이참에 동아리 홍보 한번 해봅시다. 싸다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꽤나 좀 잘 되죠? 얘가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걸 응용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들을 먼저 같이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얼굴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개발해 봅시다. PPT를 다시 들어와서요. 오늘 제가 무엇을 할 거냐? 오늘은 아니고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 보면 바로 이걸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인식하고 이 인식한 얼굴을 기반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죠. 간단하지만 꽤나 멋지죠? 이런 거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인기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구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구현해보는 거 하고, 그리고 웹캠을 이용해서 실습해보는 거, 그리고 컴퓨터 비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렉트, 아까 사각형 그리는 거 배웠죠? 직사각형 그리는 거 한번 활용해보는 거, 이런 걸 해볼 거고요.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완벽히 다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카메라 연결이 또 안 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연결이 잘 되는 경우에 잘 되게 해야 되고, 또 웹캠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가 웹캠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세싱으로 페이스 디텍션 하기 위해서는 오픈CV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설치를 어떻게 하냐면 오픈CV 창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스케치를 누르고 내부 라이브러리 눌러서 라이브러리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이 창에다가 오픈CV를 쳐주게 되면은 이 가장 먼저 뜨는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인스톨 누르면 요 인스톨을 누르게 되면은 인스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인스톨이 된 이후로는 비디오를 눌러서 여기다 다시 비디오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 더 프로세싱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버튼은 여기 이 어터를 눌러 이 어터가 더 프로세싱 파운데이션인 걸 눌러서 얘도 마찬가지로 인스톨해서 다 다운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린 다음에는 이제 다 여기에서 다 다운이 받게 되면은 이 스케치에서 내부 라이브러리 쪽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뜨게 되는데 여기 비디오가 추가되어 있고 외부 라이브러리에 OpenCV for Processing 이라는 것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구현할 거에 대해서 조금 소스 코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합시다. 먼저 아까 다운받았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파트가 이렇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픈CV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거고 얘는 프로세싱 비디오를 불러온 거고 얘는 어떤 GUI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이런 AWT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캡처라는 클래스의 비디오 객체를 만들고 또 오픈CV라는 클래스에 오픈CV라는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드 셋업에서는 먼저 사이즈를 640,480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창을 640,480짜리로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가로 640, 세로 480을 만들고, 비디오라는 객체를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디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단은 뭐 지금은 그냥 캡처하는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웹캠에서 사진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이미지를 뭐 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0, 480으로 두고 오픈CV를 했을 때 new opencv dis 한 다음에 640, 480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CV 로드 캐스케이드, 로브 캐스케이드, 오픈CV 캐스케이드 프론탈 페이스 이걸 하게 되면은 얘는 얼굴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학습된 분류기를 불러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실은 어떤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경망을 써가지고 복잡하게 딥러닝을 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분류기를 기반으로 해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 스타트에서 이제 캡처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드 드로우 과정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건데 오픈CV 로드 이미지 비디오를 하게 되면은 비디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 0,0 하게 되면은 비디오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No fill이라는 것은 도형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이후에 사각형을 그릴 때 사각형 내부에 다 뚫린 형태로 투명하게 뚫린 형태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스트로크 0, 255, 0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릴 사각형을 초록색으로 색칠하겠다라는 거고, 스트로크 웨이트 3은 뭐 두께 3으로 설정하겠다 이런 거고, rectangle faces OpenCV detect 여기 부분은 무슨 파트냐고 생각해보면 OpenCV 그러니까 아까 분류기로 통해서 인식한 그 정보들을 faces라는 그런 곳에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print faces.length라는 것은 이렇게 faces의 이 값들을 저장시켰는데 여기에서 faces.length를 하게 되면은 이 검출한 얼굴의 개수가 뜸이게 됩니다. 이 사실 배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faces 배열에서 이 페이스 배열의 개수를 그러니까 인덱스의 개수가 즉 검출한 얼굴의 개수겠죠. 그래서 faces length 하면 얼굴의 개수를 출력할 수 있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얼굴의 개수만큼 사각형을
얼굴의 어, 얼굴의 좌표와 사각형을 출력하라, 사각형을 그려라 라는 파트인데요. print and faces i.x 하고 faces.i.y를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사각형을 그리는 예제를 통해서 rect faces i.0 하면 i번째 얼굴의 x좌표를 의미하고 faces i.y는 i번째 얼굴의 y좌표를 의미하고 faces i.width 하게 되면은 i번째 얼굴의 가로 길이를 의미하고 faces.i.height 하면은 세로 길이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보이드 캡처 이벤트라는 것은 이 비디오를 실행하게 될 때 어떤 비디오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를 불러오기 시작하면은 카메라를 실행시킬 때 새로운 프레임이 준비될 때 언제나 작동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디오에서 캡처 이벤트라는 함수 호출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카메라에서 새로운 프레임이 준비될 때 언제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냥 간단하게 여기 안에 video is if video available로 해서 이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도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코드를 짜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새 스케치를 해서 먼저 일단은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근데 다 불러오기 귀찮으니까 OpenCV for Processing 이걸 불러올 거고, 또 스케치에서 내부 라이브러리에서 또 안에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거고, 클릭만 해주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아까 import 자바에서 불러온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했더라? import 자바에서 awt 하고 star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임포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캡처 객체를 선언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캡처 어떤 비디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CV 객체를 형성할 건데요. 오픈CV라는 이름으로 오픈CV 객체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이드 셋업에 들어갈 건데요. 보이드 셋업에서는 이 안에 있는 값들을 한 번만 실행해 주니까 보통 초기 값을 설정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드 셋업에서는 첫 번째로 사이즈를 일단 설정해 줄 거예요. 사이즈는 보통 한 640에서 웹캠을 다룰 때 보통 640, 480 정도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뭐 320, 240 해도 되고, 이제 너무 작다 싶어서 640, 480 정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비디오를 이제 불러올 건데, 비디오는 일단 비디오 객체를 이제 초기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는 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떤 아까 그 캡처라는 그 클래스에 캡처라는 어떤 이 클래스로 dis 640, 48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초기화 시켜주는 과정이라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penCV라는 객체도 new로, 얘는 OpenCV라는 클래스의 객체죠. 그래서 new OpenCV 이렇게 쳐주고, 마찬가지로 dis를 쳐준 다음에 640, 480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비디오 객체랑 오픈CV 객체의 초기화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분류기를 불러올 건데, 분류기는 opencv. load cascade 로브 캐스케이드를 써서 여기 안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opencv 그대로 쳐주세요. cascade frontal face 하면은 이 파일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opencv 할 때 opencv.cascade frontal face 했죠. 처음에 opencv doesn't exist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opencv 하는 객체를 생성했고 new opencv에서 초기화 시켜줬고 opencv load cascade 여기서 다시 해보죠. opencv.cascade frontal face 이렇게 쳐주면 여기가 분류기를 불러오는 코드를 방금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면 비디오하고 오픈CV를
오픈CV 객체를 초기화시켜주고 로드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일단 분류기를 얼굴을 분류할 수 있는 얼굴 감지할 수 있는 분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시작해줘야겠죠? 이렇게 시작해주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노트북에 웹캠이 딱 한 개 있는 사람이랑 컴퓨터에 웹캠이 딱 하나 정도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데 노트북에 웹캠이 2개 이상씩 달려있거나 뭐 컴퓨터에 데스크탑에 2개 이상의 그런 분류기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개 이상의 웹캠이 있을 때는 여기를 좀 더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스트링 형태로 비디오라는 것을 만들 거예요. 스트링 배열 형태로 비디오를 뭐라고 정의를 해줘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카메라스 스트링 카메라스 캡처 리스트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의 정보들이 여기 카메라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카메라스 저장을 될 때 여기에다 카메라스 0에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결된 카메라에서 첫 번째 카메라 쓰고 싶다 하면은 카메라스 여기다 0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카메라 사용하고 싶다 하면 1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컴퓨터는 두 번째 걸 사용하기 때문에 1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드 드로우 파트로 넘어갑시다. 네, 여기에서는 먼저 오픈CV에서 그러니까 비디오 이미지를 일단 먼저 불러야 되는데요. 아까 오픈CV 하고 로드 이미지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아까 촬영을 시작한 비디오라는 거를 여기다 저장을 해줄 겁니다. 비디오를 여기다 불러올 거예요. 오픈CV로.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P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미지를 여기서 비디오 이미지를 표현해 줄 건데요. 여기서는 이미지하고 그냥 비디오 0,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서 내부 인수를 여러 개 조절을 해보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디오 0, 0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비디오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안에를 다 투명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필이라는 걸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약 한 몇 정도 줄까요? 스트로크는 틀렸네요. 스트로크 색깔을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초록색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스트로크 웨이트로 설정할 수 있죠. 두께는 약 한 3픽셀 정도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렉탱글이라는 자료형을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자바 AWT 여기 있는 건데요. 일단은 자세히는 몰라도 일단 갖고 와서 써봅시다. 렉탱글이라는 것에다가 페이세스 이름을 가진 어떤 렉탱글 형태 이걸 배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faces 여기에다가 아까 opencv detect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faces에 여기 opencv.detect 그러니까 아까 오픈CV에다가 그러니까 비디오 이미지를 받은 거를 오픈CV 객체에다가 넣어줬는데 이 오픈CV 객체로부터 인식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분류기가 인식을 해서 얼굴에 대한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aces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냐면 얼굴의 좌표, 그러니까 얼굴의 XY 좌표랑 얼굴의 좌우 길이, 그러니까 좌우 길이, 세로 길이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포문을 일단 작성할 거예요. 포문을 왜 여기서 써야 되냐면 만약에 사람이 한 명 간출한 게 아니라 2명, 3명 있으면 여러 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일단 사람의 개수만큼 해줄 겁니다. 먼저 int i는 0. 일단 처음에 이거는
포문을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i번 반복을 일단 사람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인식한 얼굴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니까 최대값은 faces.length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i를 증가시켜 줄 거고요. 여기 안에는 사각형을 그리는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rect 여기서는 faces. 그러니까 i번째 사람의 x좌표를 일단 먼저 받아야 되고 i번째 사람의 i번째 사람이 아니라 i번째 얼굴에 y좌표를 받아올 거고 i번째 얼굴에 가로 길이를 받아올 거고 width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i번째 사람의 세로 길이를 넣어줄 겁니다. 사람 얼굴의 세로 길이. 그러면 이걸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바로 하면 될 텐데 제가 만들어 놓은 예조 코드에서는 여기에다가 캡처 이벤트라는 녀석을 넣어줬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은 이 카메라가 잘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판단시켜 주는 거거든요. 비디오를 실행할 때 이 캡처 이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그냥 비디오 합시다. 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 캡처 이벤트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 이 함수에서는 뭐 읽어오는 것들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비디오 read 하면은 이게 성공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고요. 이게 좀 어색하다,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귀찮다 하면은 이거 말고도 그냥 비디오.read를 카메라가 잘 작동했을 때 실행하면 되니까 이거 대신에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오픈 보이드 로드에다가 만약에 이 조건문을 써서 만약에 비디오가 가능한가 available 하다 하면은 여기서 비디오.load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볼 거고 여기서 좀 잘못된 게 있나요? faces.x를 가져왔고 faces.y를 가져왔고 faces.width를 가져왔고 여기 점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썼네요. 이렇게 해보고 일단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ad does not exist. 이건 load가 아니라 read였습니다. read. 읽어오는 거니까 read로 쓰는 게 맞아요. 다른 건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웹캠이 켜지게 되고 켜진 웹캠에 기반해서 제 얼굴을 인식할 건데 다른 노트북에서는 아까 제가 PPT 화면에 넣었던 것처럼 잘 작동이 되는데 뭔가 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좀 조리개가 닫혀있나? 조금 어둡게 촬영이 되는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인식을 해서 여기에다가 네모나게 해주는 걸 할 수 있고요. 실제 해보시면 노트북에서 잘 될 겁니다. 뭐 안 되시면 여기가 좀 안 보인다 하면은 0으로 바꿔주시고 0으로 만약에 바꿔서 해보면 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 후방을 보여줘서 아예 얼굴 인식조차 잘 안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더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그냥 여기다 네모 칠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faces i랑 그러니까 faces i의 x 좌표와 faces i의 y 좌표를 뭔가 받아오는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것도 넣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faces 여기는 그냥 faces i.x랑 그리고 이 따옴표로 중간에 써주고 faces i.y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xy 좌표를 얼굴의 xy 좌표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식한 사람의 개수를 얼굴로 사람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개수까지 출력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의 얼굴의 개수까지 출력시켜주는 걸 넣어주면 println 아까 faces.length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뜰 겁니다. 근데
그냥 출력하면 안 이쁘니까 여기도 이쁘게 영어 섞어서 해봅시다. face, 좌표 face, coordinate를 다음같이 입력을 해줄 거고요. 다음같이 출력을 하게 해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etected, 여기는 인식받은 뭐 하니까 detected faces number, 감지된 개수를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aces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이게 안 되나 보네요. faces.length 하면 될 텐데. 이게 먼저 위로 올라가 있어야지 밑에 게 실행이 되겠네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먼저 이걸 먼저 실행을 하고 밑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있어야지 먼저 실행이 될 거고요. 아까 0번 카메라로 했었으니까 가장 첫 번째 카메라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후면 카메라를 비춰주니까 아예 감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detected faces 넘으면 계속 0이 뜨겠고, 근데 제가 좀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첫 1로 해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한 명 인식하고 있죠. 282점, 294점, 174 이렇게 좌표값도 알려주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 사람의 얼굴을 따라다니는 어떤 트래커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활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좀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좀 궁금한 거라든지 좀 더 자세한 강의는 실시간으로 일단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줌으로 한번 다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